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 좁은 골목 끝에 햇살빵집이라는 작은 제빵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25년째 새벽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입니다. 사장님 이정민 씨는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문을 열고 밀가루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븐 속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 버터가 녹는 달콤한 향기, 그 모든 것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아침의 신호였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작은 제빵소는 동네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들러 식빵 한 봉지를 사가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단팥빵을 입에 물고 뛰어가던 곳, 크리스마스가 오면 케이크 주문이 밀려들고 설날이면 떡이 섞인 특별한 빵을 만들던 곳, 이정민 사장님의 손길을 거친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의 추억과 일상이 담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사장님은 늘 새벽 어둠 속에서 반죽을 치대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따뜻하게. 그렇게 만든 빵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빵집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의 사진, 단골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동네 축제 때 빵을 나눠주던 사진들.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이정민 사장님은 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만큼이나 따뜻했던 것이 바로 이 빵집의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정각, 낡은 갈색 코트에 회색 모자를 눌러쓴 78세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영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손수레가 끌려 있었고 눈빛은 깊고 그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따끈한 식빵 5kg, 그리고 우유빵이랑 단팥빵 섞어서 5kg만 주십시오. 총 10kg. 가격은 거의 3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한 번도 흥정하지 않으시고 늘 새 지폐로 정성스럽게 계산하셨습니다. 이정민 사장님이 빵을 큰 비닐봉지에 담아 손수레에 실어드리면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시고는 안개 낀 새벽거리로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따뜻했고 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오랜 세월 노동으로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돈을 건네실 때의 조심스러움, 빵을 받으실 때의 경건함은 마치 무언가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 했습니다. 이정민 사장님은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의 이유로 빵을 사러 오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그것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오시는 모습은 점점 사장님의 마음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저 단골 손님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사가시는 모습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르신, 예전에 시장통에서 폐지 주우시며 사시던 분인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신 거지? 과일 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빵을 그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혼자서 다 드실 리는 없고 혹시 불법으로 다시 파시는 건 아닐까? 건너편 편의점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던데 누가 저 할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탁소 아주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자 이정민 사장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복권 당첨으로 갑자기 돈이 생겨 낭비하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 보이스피싱에 당해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노인들,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정말로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오신 분이라면 갑자기 매일 30만 원씩 쓰시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어르신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혹시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누군가에게 속고 계시다면? 하는 걱정이 밤새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경찰서에 조심스럽게 신고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일 새벽에 빵을 대량으로 사가시는 노인분이 계신데 혹시 이상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혹시 괜한 참견을 하는 건 아닐까? 어르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어르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4개월 전 로또 1등에 당첨되신 분이었습니다. 당첨금은 세후 28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당첨 번호는 30년 전 세상을 떠난 외동딸 은혜의 생년월일과 기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어르신의 삶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로 오랜 세월 폐지를 주우며 살아오셨습니다. 낡은 원룸 반지하에서 혼자 사시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와 고철을 모으셨습니다. 한 달 수입은 기껏해야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그것도 몸이 성한 날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프신 날이면 어르신은 쪼그려 앉아 폐지 더미를 정리하다가도 몇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매주 같은 숫자로 로또를 사셨다는 것을 복권 판매점 주인이 증언했습니다. 네, 그 어르신 저희 가게 단골이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번호로 로또 한 장만 사가셨죠. 3, 17, 5, 25, 11, 28. 저도 그 번호를 외울 정도였어요. 한 번은 제가 농담으로 어르신, 숫자 좀 바꿔보시지 그래요 했더니 어르신이 슬픈 눈으로 이 숫자들이 내 전부라네 하시더라고요. 그 숫자들은 모두 딸 은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3월 17일은 은혜의 생일, 5월 25일은 은혜가 세상을 떠난 날, 10일과 28은 은혜가 가장 좋아하던 숫자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숫자로 로또를 사셨습니다. 당첨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은혜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를 다니던 밝은 아이였습니다. 은혜는 작은 키에 단발머리를 한 발랄한 소녀였습니다.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은혜의 꿈은 제빵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동네 빵집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빵을 맛보는 것이 은혜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빠 나 커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아빠한테 매일 따끈한 빵 해드릴게. 은혜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딸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딸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백혈병 진단.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은혜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요즘 너무 피곤해. 그리고 이상하게 잣구멍이 들어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장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의사는 즉시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긴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은혜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곧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잖아. 내가 나으면 머리카락은 더 예쁘게 기를 거야. 박영수 어르신은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폐지를 줍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경비 일도 했습니다. 그래도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빚이 쌓여갔고 집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침대에서 은혜는 마지막으로 아빠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나으면 매일 아침에 갖고 온 빵 먹고 싶어. 따끈따끈한 식빵에 버터 듬뿍 바르고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약속해, 아빠. 은혜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입맛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빵 생각만은 늘 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빵집의 불빛, 새벽마다 풍겨오는 빵 굽는 냄새. 그것들이 은혜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내가 건강했을 때 우리 같이 빵집 갔던 거 기억나? 아빠가 식빵 사주시면서 우리 은혜 빵집 할 때 첫 번째 손님은 아빠야 하셨잖아. 나 그 말 진짜 좋았어. 내가 나으면 정말로 아빠가 첫 손님이 되어줄 거지. 은혜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은혜야. 아빠가 꼭 지킬게. 넌 꼭 나을 거야. 우리 같이 빵집도 가고 내가 만든 빵도 먹고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은혜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차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5월 25일, 라일락 꽃이 피던 날이었습니다. 은혜의 마지막 말은 아빠, 사랑해. 다음 생에는 아프지 않게 태어날게 였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빵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빵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은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빵집을 피해 다녔습니다. 빵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입에 넣기만 하면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 또한 10년 전 병으로 먼저 떠나시고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묻고 사셨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시던 날들, 그래도 딸 생각만 하면 힘을 내셨습니다. 매주 로또를 사는 것도 은혜를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오늘도 네 번호로 복권 샀어. 당첨되면? 아니, 당첨 안 돼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할아버지에게 은혜는 여전히 17살의 밝은 소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의 사진은 지갑 속에, 방벽에, 심지어 손수레에도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걷다가도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은혜의 또래겠구나 하며 먼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로또 당첨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말기 간경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간 이식을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어르신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빵을 먹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대신 그 소원을 이뤄줘야겠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은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매일 새벽 제빵소에서 갓 구운 따끈한 빵을 사서 동네 곳곳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고아원, 노숙인 보호소, 무료 급식소,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앞 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은혜가 다니던 학교 근처를 일부러 들르셨습니다. 첫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빵 봉지를 들고 학교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이거 따끈한 빵인데 먹을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할아버지를 경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부모들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음식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시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럼 따끈할 때 먹어라. 버터 듬뿍 바르고 친구랑 나눠 먹어. 할아버지는 빵을 건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는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진짜 따끈해요. 맛있다.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은혜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셨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교 앞에 빵 나눠주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대요.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거리에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빵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살짝 웃으시며 은혜가 웃던 그 미소를 떠올리셨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내 대신 하고 있어. 내가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싶었던 거 아빠가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단다. 고아원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아원 원장님을 만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따끈한 빵을 가져올 테니 아이들 아침 식사로 주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단체에서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제 딸이 못다한 일을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제 딸도 이 나이였다면 이 아이들과 빵을 나눠 먹으며 웃었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처음에는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따끈한 빵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빵도 맛있어요. 할아버지, 저희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드릴게요. 아이들이 건네는 그림에는 빵을 든 할아버지와 웃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그림들을 모두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노숙인 보호소에서도 할아버지는 환영받았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따끈한 빵 한 조각이 우리한테는 세상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 빵은 제 딸의 마음입니다. 경찰로부터 진실을 전해 들은 이정민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이정민 사장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르신을 의심했다는 사실,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저희가 몰라 뵙고 과일 가게 아저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했는지. 세탁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상인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할아버지를 도와야 한다고. 그날부터 제빵소는 빵을 원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원가보다 더 싸게. 이정민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만약 제 딸이 은혜 양처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르신의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더 좋은 빵을 만들어 드려야죠. 새벽에 특별히 더 많이 구워 놓았고 우유빵과 단팥빵도 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만 골라서 가장 따뜻할 때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맞췄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우유와 과일을 보태셨습니다. 어르신, 빵만 드시면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이 우유랑 과일도 같이 가져가세요. 아이들 건강해야죠. 치즈 가게 아주머니는 치즈를 보태셨습니다. 어르신,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칼슘이 중요해요. 이 치즈도 같이 싸드릴게요. 정육점 아저씨는 햄을 주셨습니다. 단백질도 필요하니까요. 동네 전체가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탰습니다. 문구점에서는 공책과 연필을, 옷가게에서는 따뜻한 장갑을, 약국에서는 영양제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부탁하셨습니다. 제빵소 한 구석에 작은 냉장고 하나 놓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름은 은혜의 아침 식사로 해주시고 누구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요. 어르신,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정민 사장님은 다음 날 바로 큰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예쁜 글씨로 써 붙였습니다. 은혜의 아침 식사,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따뜻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그 아래에는 은혜의 사진도 작게 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7살 은혜의 모습. 그렇게 은혜의 아침 식사, 나눔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따끈한 빵과 우유, 과일이 채워졌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어르신들,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두 개씩 가져가던 사람들이 점점 당당하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해서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 출근 준비하느라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그들 모두에게 은혜의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냉장고 옆에는 방명록도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따끈한 빵 먹고 용기 얻었어요. 꼭 합격하고 다시 찾아뵐게요. 할아버지, 은혜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도 나중에 커서 이런 일 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혜야, 봤니?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새벽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셨습니다.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약속했잖아. 매일 아침 따끈한 빵, 아빠가 꼭 지킬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제빵소 문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정민 사장님이 급히 119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 가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늘 중얼거리셨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따끈한 빵 먹었을까? 은혜야, 아빠가 대신 해줬단다. 병실을 찾아온 이정민 사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아침 은혜의 냉장고에 빵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거들고 있어요. 아이들도 매일 할아버지 빨리 나으라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실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요. 고아원 아이들, 학교 아이들, 동네 사람들이 보낸 편지와 그림이 병실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내가 이루고 싶었던 일을 아빠가 해냈어. 내가 나눠주고 싶었던 행복을 아빠가 대신 나눠줬단다. 이제 아빠도 내 곁으로 가도 되겠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날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제빵소 사장님, 상인들, 고아원 아이들, 심지어 할아버지가 빵을 나눠주시던 노숙인 어르신들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은혜 언니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희는 할아버지 가르침 잊지 않고 나중에 커서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할아버지의 삶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젊었을 적 딸과 함께 찍은 사진, 폐지를 주우며 살던 시절의 사진, 그리고 최근 4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사진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정민 사장님은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은 떠나셨지만 은혜 양의 소원은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은혜의 아침 식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은혜의 무덤 곁에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은혜의 아버지, 박영수. 50년의 약속을 지킨 사람. 이제 딸 곁에서 영원히 쉬다. 그 옆 은혜의 묘비에는 아빠의 자랑, 영원한 17세 박은혜. 이제 아빠와 함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정민 사장님은 매일 새벽 은혜의 몫으로 식빵 한 덩이를 구워 할아버지의 무덤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어르신, 오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은혜도 분명히 웃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지금도 은혜의 아침 식사 냉장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새벽이면 따끈한 빵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아이들은 여전히 빵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웃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단순한 냉장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던 삶의 증거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은혜의 아침 식사를 채웁니다. 이정민 사장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최고의 빵을 구워 넣고 다른 상인들도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보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도 자신의 지역에 나눔 냉장고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곳곳에 그리고 전국 곳곳에 은혜의 아침 식사를 본따 만든 나눔 냉장고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름은 다양했습니다. 희망의 아침, 사랑의 식탁, 따뜻한 아침. 하지만 그 정신은 모두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 할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은혜가 못다 이룬 작은 소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빵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들도 냉장고를 채웁니다. 이전에 도움받았던 한 대학생은 졸업 후 첫 월급을 받자마자 냉장고에 빵과 우유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움받았던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한 노숙인이었던 분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한 후 매주 냉장고에 음식을 채웁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빵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은혜의 아침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장소를 넘어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옆 방명록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쓰입니다. 누군가의 감사, 누군가의 다짐, 누군가의 희망. 그 모든 것이 은혜와 할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 하나, 그 약속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큰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로또에 당첨되었지만 그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딸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돈을 썼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높은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딸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습니다. 우리는 매일 힘든 일들을 겪고 서로를 의심하며 냉소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의 아침 식사, 냉장고는 누군가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가 따끈한 식빵을 집어들고, 노인이 우유 한 팩을 가져가고, 출근하는 청년이 감사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들 모두는 은혜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입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 할아버지와 은혜가 시작한 작은 불씨는 이제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어 많은 이들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외로운 사람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 식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아침을 선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할아버지와 은혜는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따끈한 빵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죽음도, 시간도, 거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은혜가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